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방송 녹화를 시작합니다. 트레이더 정기봉입니다. 제가 그 주식 제 사이트에 채널에 그 슬로건을 했을 때 주식은 리듬을 타라고 그랬습니다. 주식은 리듬을 타고 라는 말을 했는데 어 리듬을 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변곡점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패턴의 어떤 반복일 수도 있고 이 주식이라는 것도 어떤 그 패턴이나 어떤 선의 어떤 변곡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어떤 창조물을 만드는 신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신이 개입된 것처럼 어떤 어떤 규칙성 같은 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떤 사람들을 찾고자 그런 숨은 어떤 비밀을 찾고자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고 거기서 어떤 그것을 신호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응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수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지금 어제 운봉을 나왔는데 사실은 어제 운봉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매수를 이제 가담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차트인데요. 지금 녹색 선이 121선에 닿았습니다. 거의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중간적인 조정이고 하락을 위한 조정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60일 그 지금 이 근방에서는 사도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 121선을 그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깨지는 많이 안 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깬다, 그럼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자리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리전 밴드 하단을 했고요. 이것은 영역 밖에 나갔을 때는 모든 주가는 그 다시 밖으로 나가면 중앙으로 돌아오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그 코스피 지수도 이거는 제가 밴드를 좀 다르게 설정해 봤는데요. 한번 20을 설정해 보면은 오늘도 그 종합 주가 지수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지만은 그 이탈함과 동시에 다시 안으로 중심선으로 복귀하려는 속성을 보였으면서 오늘 그 지수가 하단 저기 2486 근방에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제가 이제 그 비기라고 할 수도 있고 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건데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상승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요 근래 이제 좀 자주 보고 있는 건데요. 피봇 수치라는 게 있어요. 피봇 수치는 전일 그 기준으로의 피봇의 어떤 거래량을 보지 않고 가격을 기준으로 어, 피봇이 형성되고 그 1차 지지, 2차 지지, 1차 저항, 2차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그 종합주가 지수가 2차 지지에 해당되는 2490 근방에서 여기서 어떤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시 1차 지지를 뚫었고요.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해서 다시 왔다가 N자형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종합주가지수나 대형주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지수인데요. 이 피봇 지수도 상당히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가르쳐 줄 일이 있으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RSI 그 지수도 상당히 가매도권에 근접했죠. 보실래요? 30분 봉이 더 그렇죠. 60분 봉은 더 그렇고요. 1분 봉에는 아직 그 완전 가열 건 아닌데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건 주봉이네요. 여기는 아직 안 났습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 자리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사볼 만한 자리였다.
그리고 종목적인 흐름으로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종합 주가 지수 흐름하고 똑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갖고 있던 종목들의 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갖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사실은 이 근방에서 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더 높게 잡아놨더니 그러고 나서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갖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55만원 근처가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50만원을 깬다 했을 때는 사도 될 만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갖고 있던 이노진은 이제 별로 지금 현재 그 세력 수급 주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닥 근접해 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할까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벤처 파트너스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벤처 파트너스가 우리 금융지주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금융지주는 요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강하냐면은 저는 이 우리 금융의 지주를 갖고 있는 이유가 배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배당이 10%가 넘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12,000원인데 이 배당금이 1,000원 이상을 줍니다. 거의 이 만원대에서는 팔면은 상당히 바보입니다. 그냥 갖고만 있어도 은행 이자에 몇 배를 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그리고 추세가 잘 안 꺾이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콤도 갖고 있고 몇 개, 동진생명금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이노진,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동지세미컴하고 SM라이프, 블루콘을 좀 갖고 있습니다. 블루콘도 좀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개별 종목들이고, 그리고 오늘 좀 이제 유심히 좀 그 상승 동력이 좋았던 게 SY. 이 SY는 그 기업 내용이 건축 자재 패널 쪽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흔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테마주로도 엮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가끔가다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안 갖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힘은 아직 살아있고 아직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좋게 힘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젠키릭스는 이제 전량 매도 처리된 이후로 소량으로 조금씩 매매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아직 이제 상승이 아직 끊긴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유심히 관심 종목 중에 코리아나가 약간 이제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었고요. 네임보 스틱이 이거 노고주인데 노고 대장주죠. 이게 오늘은 좀 약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를 좀 일단 말씀드렸듯이 오늘 자리 정도라면은 만약에 이게 하락을 위한 그런 어떤 위한 게 아니라 조정을 위한 자리라면은 오늘 정도는 오히려 오늘 같은 급락장에는 매수를 가담해도 좋은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매수를 가담해도 좋은 자리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나스닥에 지금 녹색선이 120일선에 이미 걸쳐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20선을 그렇게 훼손한 적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 다음에 그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는데 그 이탈했을 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속성으로 다시 그 가격이 복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리는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어떤 그 지수의 흐름대로 간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오늘 이쪽 근방에 저도 이 익선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매수는 가담 안 했습니다. 매수를 할까 하려다가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근방 자리는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어떤 지점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종목들은 지금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 이제 몇 개 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노복 관련주들이 강해가지고 노복 관련주 중에서는 네임보스틱이 대장주이고 SPG도 좀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티 이 세 종목이 언뜻 떠오르더라고. 나머지 잡다한 종목들은 이제 별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일단 이 세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AI 종목에서는 그때 폴라리 오피스 비트나이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의 어떤 새로운 AI 챗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또 네이버도 일종의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AI 대장 거대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지 때 마음 AI가 있었죠.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는 저 오늘 본 거는 관심 있게 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모비스가 요 근래 강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하게 크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를 잠깐 볼까요? 지수의 이게 장기 이평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의 121주 이거를 못 넘고 있어요. 이게 강한 저항대를 있고 사실은 전 고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강한 매물대 형성을 하면서 강한 어떤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2700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가 강한 어떤 이 강한 전고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돌파를 못하고 있고 계속 여기 박스권에서 상단만 오면은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모양이 여기서 3산 형태, 세 개의 어떤 봉우리 형태인데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하락장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락장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라면 만약에 신규 투자자라면 접근해도 좋을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는 자리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아직 하방 쪽으로는 아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좀 볼까요? 삼성전자 제법 좋았었는데 모양이 좋았었는데 다시 이 7만원, 3천원 근처의 박스권을 돌파를 못한 모습들입니다. 얘도 지금 하이닉스도 계속 하단 지지 계속 박스권의 어떤 지지 흐름을 나타나고 있죠. 몇 종목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간략한 시향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번 이제 심심하실 때 오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봉에 피봇 수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피봇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전일 데이터의 가격을 기준으로 오늘 내일의 어떤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나온 이 수치는 어제 그 수치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계산된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오늘 2차 지지 PB
지지선에 피봇의 지지선에 그 근방에서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쓰는 지표인데요. 어, 대형주들이라든지 종합주가 지수 할 때는 상당히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도 이런 피봇 수치를 약간 그 참문조에서 차트를 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가끔가다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잘 맞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그 피봇 그 저항 지지의 그 선하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어, 하단에 어떤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속성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규 매수자라면 오전에 이거는 반등에 참여할 그런 자리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그 멘트를 마치고요. 멘트를 마치겠습니다.